12월 27일 금요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당잠사로 출발합니다. 간밤 미 시장이 성탄절 연휴 끝내고 돌아왔는데 좀 조용했죠. 맞습니다. 산타랠리가 약간 숨은 죽은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지수 흐름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산타랠리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듯 하면서 일제히 1%대 상승으로 진행됐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산타랠리의 시동이 좀 꺼진 걸까요? 자, 시장이 왜 이렇게 내렸는가? 보시면 장 초반에는 낙폭이 훨씬 더 컸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10년물 금리가 4.6%나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이 7년물 국채 입찰을 앞두고 금리의 상승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7년물 국채 입찰이 모두 진행된 이후에는 금리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번에 입찰에서 응찰률이 2.76배로 12개월 평균치인 2.56배보다 더 강력한 국채 수요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은 채권에 대한 가격이 높아짐을 의미하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내려가게 됐고요. 금리가 하락 전환한 이후에 증시는 상승 전환하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우지수만이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하다 보니까 오늘 역시도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부 테마주들이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양자 컴퓨터와 로봇, 우주 개발, 드론 관련주들이 포함이 됐고요. 주요 종목 가운데서는 애플이 그래도 0.32% 올라서면서 장중한 때에는 260달러 선도 뚫어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 시가총액 4조 달러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간밤에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이미 월가에서 가장 불리시한 PT를 제시하고 있던 인물이죠.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AI가 탑재된 아이폰의 교체 수요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포텐셜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내비쳤고요. PT는 325달러로 제시를 합니다. 브로드컴의 시세도 이어졌습니다. 전일 윌리엄 블레어에서 내년도 유망주로 선정하면서 AI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고 브로드컴, GE, 버노바 등의 관련주들 역시도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비쳤고요. 그랬던 반면에 테슬라는 살짝 쉬어갔습니다. 전일 워낙 많이 급등을 했던 터라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거기다가 더불어서 중국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을 낮췄다라고 전해진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장에서의 특징주들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맵만 봤을 때에는 브로드컴과 테슬라만을 제외하고는 조용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은 그 안에서 시세를 내줬죠. 혼다와 닛산이 합병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에 혼다의 주가가 4일 연속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도요타 전일 사업 모델 혁신을 추진하겠다. 특히 자기자본 이익률을 한 2030년쯤까지 해서 2배로 올려잡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점.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보도가 된 것은 아니고 일본 니케이지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이 소식에 따라 주가는 9%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에서는 퀀텀스케이프가 14%의 급등세였습니다. 지오드 캐피털이 최근 3분기 동안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더라, 이런 소식에 영향을 받아갔는데요. 다만 그 밖의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시세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테마주 전체 시세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자, 사운드 하운드 AI, 게임스탑을 나머지 두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둘 다 밈 주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 하면 밈 주식
소식들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운드하운드 AI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장주입니다. 하지만 최근 투기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대장개미로 불리는 키스길이 자신의 X에 게시글을 업로드하면서 시세를 받아갔습니다. 자, AI 다음에 차세대 혁신 기술을 찾아.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성장을 주도해갈 그 기술, 그것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울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미래 혁신 기술을 AI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미래 혁신 기술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베팅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와 우주 개발, 드론이 그 넥스트 썸띵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간밤에도 관련주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는 실스크가 실퀀텀닷컴 랩을 출범해서 R&D를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60%의 급등, 아이온Q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해가는 움직임. 우주 개발 관련해서는 로켓랩과 인투이티브 머신, 최근 몇 주간에 전해졌던 소식들, 그에 대한 호재를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갔고요.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주들 가운데서는 Unusual Machines, 조비 그리고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 오늘 우리 장 시세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은 또 뼈아픈 홀로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4% 하락, 코스닥은 0.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전날에 미 시장이 사흘 연속으로 산타 랠리를 보였던 것,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1.2%의 상승,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 항생지수의 1% 강세, 어제 상해지수, 각권지수의 강보합권 상승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달러 강세 속에 다른 국가들의 약세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국면 안에서 우리만 유독 뼈아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60원까지 돌파하게 되면서 15년 내 최고치까지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도달한 이 수준에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잔뜩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파에 따라서 수급도 다시 한번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급 공백은 사실 외국인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말이라서 또 거래대금도 한산하죠. 양시장 합쳐서 이틀 연속 12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흐름, 우리 시장에 거의 돈이 없다, 말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양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꽤 크게 나왔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해석되며 이 같은 수급과 관련된 악재성 재료들이 다 맞물렸습니다. 게다가 하루 만에 외국인이 다시금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어제 다시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연속성을 기대해 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무색하게 외국인 매도 1위로 삼성전자 1% 끌어내리며 지수 하락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에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몇 종목들과 대안이 됐던 섹터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조선기자재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주도주 없는 가운데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 4사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자재단의 움직임 좋았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인력난의 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CS2025라는 새로운 모멘텀 자리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의 투자에도 그 중심에 있는 로봇주들, 새로운 내러티브에 관심을 갖는 시장의 관심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엔터는 횡보하다가 반등에 나섰고 바이오도 최근 단기간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알테오젠 중심으로 어제는 급반등에 나서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진정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픈랜의 경우에는 통신 장비주들 다 같이 상승했는데요. 5G 장비, 지금 미중 갈등 움직임 속에 오픈랜 기술 도입과 관련된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본격화될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테마단에서는 양자암호, 추전도체, 충전 관련주 강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밤새 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제 1,460원을 장중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1,469원까지 간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정규장 1,470원 뚫는 거 아닐까 걱정이 좀 됩니다.
어제도 이미 15년 내 최고치를 뚫어내면서 16년 만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원달러 환율의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끌어 올렸던 재료로 본다면 12월에 자극되고 있는 FOMC의 매파적인 스탠스, 이후에 달러 인덱스의 108포인트 전혀 내려올 기색이 안 보입니다. 간밤에도 소폭 내렸지만 108포인트는 유지가 됐고요. 게다가 연초에 있을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2.0 정책 리스크에 가장 현저하게 우리가 노출도가 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강달러와 맞물리고 있는 원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의 15년 내 최고치를 이끌고 있는 건데요. 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오늘 의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우리의 이 정치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외 신인도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다시금 완만하게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강세 움직임, 여기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그 다음은 언제일까? 내년에 또 한 번 추가 인하가 진행되면 달러는 오히려 속도 조절에 들어가며 금리 인하가 4회에서 2회로 줄었는데 우리 쪽에서 더 크게 내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재료로 작용하겠죠. 결국 시장에서는 고환율 수혜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최고치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데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과 이 불안한 시장 안에서의 수급이 어느 쪽에 집중되는지 힌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과 수급의 민감도는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몰리는 쪽이 힌트 될 거다. 외국인 수급에서 답 찾고 있고요. 12월 월간 외국인 순매수 강도 상위 업종, 네이버, 카카오 포함한 이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변압기 쪽이죠. 미디어는 크래프톤, NC소프트 같은 게임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힌트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주 좀 더 모아볼까요? 조선 자동차 그리고 음식료 화장품 뷰티 쪽으로 최근 12월 한 달간의 퍼포먼스가 꽤 강합니다. 코스피가 5달 연속으로 음봉으로 전환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조마조마한데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데에는 고환율의 수혜를 받았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까지도 이 환율의 적정선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주의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음 실적에도 기대치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4분기 그리고 이것이 뉴노멀이 된다면 25년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눈길을 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조선입니다. 3주간의 수주를 다 따내고 지금 미국 쪽의 러브콜, 인도의 러브콜 받아가면서 내년 실적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강달러 환경에 있어서는 조선 4사 기준으로 봤을 때 환해지 비율이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고환율의 수혜도 적어지고 환율이 급락했을 때 피해도 적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다른 조선 4사 대비로는 월간 아웃퍼폼이 아주 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강한 HD 한국조선해양 35%의 월간 상승률을 달리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5%의 상승 움직임. 본행제나 LNG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매우 좋습니다. 이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실적 컨센서스 상향과 함께 따라가 보죠. 자동차는 많이 움직이진 못했는데요. 어제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고환율의 수혜를 받나? 라는 측면으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완성차의 이익은 한 2% 가깝게 변동성을 보입니다. 지금 한 1,400원으로 이 평균 환율이 책정되어 있어요. 완성차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4분기에는 1,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현대차, 기아 각각 1.7%, 2%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긍정적으로 반영될지 체크해 보시고요. 변압기, 음식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지금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삼양식품 싱가포르 유한 합작회사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 진출하게 됐잖아요. 중국에 진출하게 된 연유는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다변화를 이루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수출 다변화의 움직임, 강달러 환경에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조정 시 매수 관점 증권가에서 보고 있던데요. 지금 12월 월간으로 봤을 때 VT가 압도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리콘2,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다 월봉상 양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마 리서치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 영역에 들어간 휴메딕스 역시 뷰티의 새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출주 마진 개선 움직임과 함께 오늘도 이쪽이 피난처가 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개별 뉴스로 가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개별 재료 그리고 종목 플레이 안에서는 많은 기회를 잡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이쪽이 오늘 재료가 되지 않을까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인데요. 많이들 들으셨죠? 신세계, 이마트, 지마켓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마켓을 이마트가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유통시장에서는 아주 강렬한 이 자리매김을 하진 못했습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두 곳에서들 많이 쇼핑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알리와 손을 잡았다. 든든한 자본력이 있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손 잡았고 유통주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는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마트가 품고 있는 아폴로 코리아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 이 두 기업이 50대 50으로 그랜드 오프스 홀딩스를 이제 합자회사로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마켓을 아폴로 코리아가 100% 품고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면 두 기업의 니즈가 많이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해성 논란으로 우리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알리 그리고 이미 쿠팡과 신세계 자리를 내준 신세계 쪽에서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글로벌 쪽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갖고 있는 IT 이 업력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 유통은 신세계가 워낙 단단하게 유통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이 그랜드 오프스 홀딩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3년 내에 IPO를 추진한다는 건데요. 6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IPO 실패할 경우에는 알리가 신세계 지분 다 끌어안겠다 이렇게 약속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의 영향을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통해 오늘 오전에 내놨는데요. 이마트에 대해서 온라인 사업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 단기간에 오를 수 있다. 지금 지마켓 적자 때문에 손익이 많이 회계에 많이 찍혀 있는데 그게 한 1,500억 원 정도의 손실로 찍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배제되는 영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도 1,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단기간에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수혜가 클 거로 보고 있고 CJ 대한통운은 이 승마켓 그리고 알리 쪽의 80% 물량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캐파가 늘어나기보다는 이 합자회사의 물량을 가져올 수 있고 이쪽에서 점차 점유율을 늘려갈 경우 또 역직구하게 될 경우 CJ 대한통운이 그 고객사로서 수혜가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쇼핑 경쟁 심화 우려로 네이버는 다소 힘들 수 있다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서는 네이버는 소폭 빠졌고요. CJ 대한통운 신세계 INC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움직임은 개장 중계에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이었습니다.